내 아들 피 같은 돈을 친정에 처바르냐. 시어머니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구두굽으로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찰싹 이어진 것은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죠.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가방 속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한 여자의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지원은 침실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들어 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지원은 작은 드라이버로 가방 안쪽 모서리를 뜯어내며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서 동전만 한 녹음기를 가방 안감에 고정하고 실로 꿰매어 완벽히 감췄습니다. 이제 증거만 모으면 돼. 지원은 가방을 다시 포장지에 싸서 리본을 묶었습니다. 1시간 후 지원은 시댁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문을 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원은 90도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냐?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원은 주방에서 전을 부치는 금순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빨리 앞치마 둘러. 금순은 기름이 튄 손으로 지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이거 먼저 드리고 싶어서요. 지원은 명품 가방이 든 선물 상자를 금순 앞에 놓았습니다. 뭔데? 금순은 기름진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금수는 가방을 집어들며 로고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친정에 처바르냐? 금수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금수는 현관으로 달려가 구두를 신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굽의 구두로 가방을 마구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치품이나 사고 다니니까 우리 집안이 거덜나는 거야.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방의 형태가 무너져 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원이 가방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금순이 지원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건방을 떠냐? 금순의 오른손이 지원의 왼쪽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지원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신 차려. 금수는 다시 한번 같은 자리를 때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거실에서 민호가 게임 컨트롤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노인네라 갱년기라 그래. 네가 좀 맞춰줘. 민호는 다시 게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끄러워. 게임에 집중 좀 하자. 금수는 지원의 멱살을 잡고 주방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전 100인분을 다 부치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생각 마라. 금수는 거실 중문을 쾅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지원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가방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전용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업로드 완료 100%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다 녹화됐어. 지원은 작게 중얼거리며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2시간 후 지원은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에 다녀와도 될까요? 돈은 얼마나 있는데? 금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빨리 다녀와. 1시간 안에. 지원은 시댁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지원의 상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병원 응급실에서 지원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행을 당하셨군요.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은 의사가 상처를 살피는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발급해 드릴게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지원은 또 다른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USB를 복사기에 넣고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 보내야지. 지원은 퀵서비스를 불러 원본 USB를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고 복사본을 변호사에게 발송했습니다. 1시간 후 지원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었잖아. 금순이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재료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원은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지원은 조용히 식탁 위에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금순이 봉투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가방 수선비 청구서예요.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금수는 앞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들어 지원의 발등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원의 발등을 적셨지만 지원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시는군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지원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형사는 지원의 상처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습 폭행과 감금입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요. 지원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체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후 조치하겠습니다. 형사는 지원이 가져온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상처를 스쳤습니다. 설날 아침 8시 시댁 부엌에서는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사 음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그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세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형사 4명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박금순 씨 계신가요? 무슨 일이신지.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설날에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형사들은 금순에게 다가가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상습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금수는 형사의 팔을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나 달라고. 얌전히 하세요. 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형사는 금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금수는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경찰차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형사는 가슴팍에서 서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부인이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명령서입니다. 5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금지라고? 지원이가? 민호는 서류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부부인데. 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명령서입니다.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형사는 금순을 경찰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경찰차를 쫓아가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막아섰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금수는 차가운 철창 안에 던져졌습니다. 야,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금수는 철창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옆칸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해. 뭐라고 했어, 이년아. 그 시각 지원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가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지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으니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명희는 지원의 친정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대자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돈 훔쳐간 도둑년 명희는 대자보를 대문에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동네에 소문이 쫙 날 거야. 하지만 명희는 몰랐습니다. 대문 위쪽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원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명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지원은 녹화 영상을 저장하며 새로운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민호는 지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아, 이게 뭔 짓이야? 민호는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원은 조용히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책임져야 하나? 지원은 영상을 민호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라면 법정에서 해명하세요. 지원은 시댁 소유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지원입니다. 임대료 입금 계좌가 법적 분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분간 임대료 지불을 정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치장에서 금수는 배급되는 식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교도관이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음식을 버리지 마세요. 규정 위반입니다. 나는 단식 투쟁을 하겠어.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는 지원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것들이 3년치 녹음 기록입니까? 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성이 충분히 입증되네요. 민호는 변호사를 구하려고 법무법인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선임료는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사건이면 500만 원은 들어갑니다. 500만 원. 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계좌도 이미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지원은 시댁 거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금순이 애지중지하던 난초들이 창가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하나씩 화분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꽃잎들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식탁 정중앙에는
훼손된 명품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찢어진 가죽과 부러진 손잡이가 그날의 폭력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명희는 지원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지원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몰래 넣으려는 손짓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원은 명희의 손목을 잡고 녹음기를 빼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원은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지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시댁식당의 현금 매출 누락 자료를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5년치 탈세 내역 완료. 제보 접수가 끝나자 지원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구치소로 이감을 기다리는 금순에게 지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 안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금순은 메시지를 읽고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지원, 한지원. 하지만 차가운 유치장 벽만이 메아리를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이혼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연 것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한지원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시댁에서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어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해고하시기 전까지요. 지원은 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왜 오신 거죠? 순자는 낡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지원 씨가 알아야 할 일이 적혀 있거든요. 일기장이요? 네. 어머님이 지원 씨에게 한 짓들을 제가 몰래 기록해뒀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지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원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어머님이 지원 씨 보약에 이상한 약을 넣으셨다.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임신 유지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지원은 일기장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하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요. 제가 말렸는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순자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가 유산하신 후에도 계속하시길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더 있나요? 네. 약을 사던 곳도 알고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두 사람은 시내 한복판의 작은 노점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사셨어요? 네. 사장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순자는 약방 주인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 할머니요. CCTV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약방 주인은 과거 영상을 복원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순이 약을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지원은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검찰청에 새로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로 재조사해 주세요. 검사는 지원이 가져온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혐의를 변경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한편 민호는 급한 돈을 구하려고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채업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월 20%야. 괜찮아? 민호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지원의 로펌 선배가 연결해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일 돈 준비해 줄게. 몇 주 후 민호는 이자를 갚지 못해
다시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거라도 써. 사채업자는 서류를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상가 수익권 포기 각서예요. 민호는 서류를 읽어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너무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지. 사채업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명의는 지원의 과거 행적을 조작하려고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지원이를 불륜녀로 만들어야 해요. 증거 조작은 불법이에요. 흥신소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지원에게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명의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만들까요?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같은 거요. 명의의 증거 조작 지시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금수는 면회온 친척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상가까지 날렸다고? 네, 어머님. 사채 빚 때문에요. 금수는 머리를 벽에 박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다 끝났구나. 지원은 시댁 가족 단체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유산유도 약물의 성분표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이의 목숨값을 하나하나 받겠어요. 메시지를 본 가족들은 단체방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절망감에 회사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만 빌려서 사채를 갚자.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강민호 씨 횡령 혐의로 고발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지원은 과거 시댁에서 쫓겨난 다른 며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전처들은 지원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생겼네요. 금순의 변호인은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임료라도 돌려주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사임해버렸습니다. 지원은 국세청 조사 공문을 들고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금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원은 공문을 금순에게 보여준 뒤 찢어버렸습니다. 탈세 조사 시작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죠. 민호는 마지막 희망으로 불법 도박장에 갔습니다. 여기서 대박 나면 모든 게 해결돼. 하지만 그 도박장도 지원의 함정이었습니다. 민호는 3억 원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법원 로비에서 지원은 시댁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이 집안에 붙어있던 빨대들도 이제 끝이에요. 지원은 친척들의 비리 리스트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원은 시댁 친척들의 협박 전화를 받으며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지원, 네가 어디 숨어있든 찾아내서 가만 안 놔둘 거야. 지원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저 기억나세요? 도진입니다. 도진 씨? 지원은 3년 전 로펌에서 만났던 IT 보안업체 대표를 떠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소식을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도진은 지원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에 최고 보안 등급 레지던스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비쌀 텐데요. 무료로 제공할게요. 3년 전 은혜를 갚고 싶어요. 지원의 눈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은 도진의 레지던스로 이주했습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과 출입 통제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제가 직접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거든요. 도지는 지원의 스마트폰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해킹 방지와 주변 도청을 감지하는 앱이에요. 이런 것도 있군요. 시댁 식구들의 SNS와 카드 사용 내역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도지는 태블릿 화면을 지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술로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민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지원의 부모님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도진이 보낸 경호원들이 이미 부모님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경호원이 민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요, 길 좀 비켜주세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호는 경호원을 밀치려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악, 경고했잖아요. 도지는 며칠 만에 시댁에 숨겨진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부동산 이중 계약 사기 정황을 찾았어요. 정말요? 네. 5억 원 상당의 숨겨진 재산도 발견했고요. 지원은 도진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보로 추가 압류가 가능하겠네요. 명의는 온라인 카페에 지원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파괴한 악마예요. 하지만 도지는 10분 만에 명의의 IP를 추적했습니다. 명의 씨 위치 특정 완료했어요. 이렇게 빨리요? 기술의 힘이죠. 경찰은 명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명의는 유치장에서 나오기 위해 지원에게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법대로 처리될 뿐이에요. 지원은 도진의 추천으로 그의 회사 법무팀에 컨설턴트로 취업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모실게요. 감사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겠네요. 지원은 복수와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구치소에서 금수는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할매, 여기서는 선배가 우선이야. 금수는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지원이 보낸 재산 몰수 통지서만을 읽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술에 취해 지원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나와.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제발. 보안 경보가 울리자 도진이 직접 뛰어나왔습니다. 칼을 내려놔요. 누구야 너는? 민호가 도진에게 칼을 휘두르자 도진은 재빠르게 민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민호는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도진은 민호의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도록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살인 미수에 마약까지 추가되겠네요. 민호는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자업자득이죠. 지원과 도진은 시댁상가 건물의 불법 증축을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완벽하네요. 시댁의 마지막 수입원도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어요. 명의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지원은 명의의 고시원까지 찾아내어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길바닥에서 자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세요. 도지는 지원의 부모님이 계신 리조트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원은 도진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지원은 도진과 함께 시댁을 완전히 파멸시킬 최종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 마무리하면 모든 게 끝나요. 네, 이제 정말 끝장을 보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금순과 민호의 병합 공판이 열리는 날, 지원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짓밟았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야. 지원은 방청석 제일 앞줄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검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법정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 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저 영상이 진짜예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끔찍하네요. 화면에서 금순이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뺨 좀 때린 게 무슨 대수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금순을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금순은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해자 증언석에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총 38건의 폭언과 12건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021년 3월 15일 시어머니는 제 보약에 유산유도 약물을 넣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제 뺨을 2차례 연속으로 때렸습니다. 지원은 날짜별로 피해 사실을 차근차근 읊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금수는 참지 못하고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쳤다. 금수는 신발을 벗어 지원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재빨리 금순을 제압했습니다. 피고인을 의자에 묶어두세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금순에게 상습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 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는 살인미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민호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민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수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머니.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시댁 소유였던 상가 건물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5억 5천만 원. 지원의 입찰가가 최고가였습니다. 낙찰되셨습니다. 지원은 시댁의 심장부였던 건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건물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 개업식 날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의 성공 스토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명희는 구걸을 하며 오빠와 어머니 면회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때 지원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명희는 얼굴을 가리고 골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지원은 건물 옥상에서 금순의 명품 옷과 가방들을 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과거의 아픔들을 태워 없앴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도진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도진은 지원의 개업식을 위해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지원은 시댁 친척들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하겠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다 지원이 때문이야. 시댁 가문은 완전히 풍비박산났습니다. 지원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뺨에 상처 흔적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지원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치소에서 금수는 지원의 성공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지원, 한지원.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감방벽만이 금순의 절망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지원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 씨, 큰일 났어요. 도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금순 씨가 말기 암 판정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대요. 지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온다는 뜻인가요? 네,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오면 지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찔러버린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금수는 간병인의 옷을 빼앗고 병원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 금수는 병원 담장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한지원, 반드시 찾아내겠어. 금순의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금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칼하고 기름 주세요. 도진의 보안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원 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지원은 즉시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하지만 이미 유치원 정문에는 괴한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도 교도소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 이송 중 미리 준비한 조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연락드리겠습니다. 금순과 민호는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 계획대로 하자. 그래, 이제 끝장을 보는 거야. 두 사람은 지원의 센터 건물을 불태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영과 애까지 함께 태워버리자. 금수는 지원의 딸을 유치원에서 납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다쳐.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금수는 아이를 데리고 센터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금수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원, 들려? 아이를 놔주세요. 네가 빼앗은 내 건물을 화장터로 만들어주겠다. 제발. 아이는 죄가 없어요. 옥상으로 혼자 올라와. 다른 사람 데려오면 아이부터 죽인다. 지원은 도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아이를 구해야 해요. 도진은 몰래 경찰 특공대에 연락했습니다. 옥상에는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금순이 아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켠 채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아이를 놔주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건물 아래에서는 민호가 불을 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호만 주면 당장 태워버리겠어. 좋아, 조금만 기다려. 금수는 지원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지원은 금순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10억 원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시댁의 마지막 비자금이에요. 가져가세요. 금순의 눈이 돈가방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순이 돈가방을 확인하려고 아이에게서 손을 뗀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호신용 가스를 분사하며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금수는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옥상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호는 둔기를 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복해 있던 도진이 민호의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으악! 금수는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작동된 옥상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불꽃은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두 손 들어. 금순과 민호는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지원은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원은 아이와 함께 옥상을 내려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도진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수감된 금수는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중처벌로 인해 사실상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갈 일은 없을 거야. 교도관은 금순을 독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역시 도주 및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중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에서 민호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교도소 안에서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원은 시댁의 해외 은닉 계좌 3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인터폴과 공조해서 전액 몰수 조치했어요. 변호사는 지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총 15억 원 상당이네요. 모두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겠어요. 명의는 가족들의 범죄 가담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명의가 그토록 자랑하던 학벌과 경력은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 범죄자 낙인이 찍혔네요. 자업자득이죠. 지원은 시댁 조상들의 묘지까지 강제 이장시켰습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시가 가문의 흔적이 땅 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도진은 지원의 철저함에 감탄했습니다. 도진은 옥상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며 지원의 센터 보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보안시설로 만들겠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원은 도진의 헌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진짜 안전하네요. 지원은 교도소 잡지에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금순이 매일 자신의 행복한 소식을 읽어야 하는 정신적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한지원의 성공 스토리 연재 시작. 금수는 잡지를 보며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현희. 민호는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하며 매달 지원이 보낸 재산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재산 영원, 빚 20억 원. 민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시댁 일가 친척 중 폭력에 가담했던 5명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 해요. 실형만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변호사는 지원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복수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과거 자신을 때렸던 금순의 손자국을 형상화한 로고를 발표했습니다. 폭력 근절 캠페인의 상징이 될 거예요. 참석자들은 지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시댁 가문과의 호적 및 모든 인연이 법적으로 완벽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군요. 지원은 판결문을 읽으며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금순이 교도소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원은 면회를 가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행복한 가족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진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금순은 사진을 보며 마지막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순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금순의 유골을 산골에 뿌리며 모든 흔적을 없앴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차가운 바람이 쟤를 날려보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죽음이었습니다. 지원은 민호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함께 평생 갚아야 할 손해배상 청구액 20억 원의 명세서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으세요. 민호는 감방에서 명세서를 읽고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법적, 물리적 복수가 끝난 지원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도진과 함께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 교복이 잘 어울리네. 도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지원의 부모님은 건강을 되찾아 센터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가방을 던진 여자, 운명을 바꾼 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책이에요. 서점에서 독자들이 지원의 책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저도 힘을 얻었어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한지원 장학재단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어느 저녁 도진은 지원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내가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겠어요. 도진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의 딸은 이제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빠, 내일 놀이공원 가요. 아이는 도진을 진짜 아빠라 부르며 해맑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소한 명희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광고에 실린 지원의 센터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명희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민호는 지원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학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지만 아무도 민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다시 돌아온 설날 아침, 지원의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전 굽는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지원은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부모님께 새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가방 속에는 지원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통장도 함께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도진과 지원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날의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아요.
평범한 길이 된 그곳을 걸으며 지원은 웃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요. 지원은 센터 옥상 정원에 작은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유산된 아이를 기리는 조그만 비석이었습니다. 하얀 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진정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따스한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세 가족은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 도진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대답에 지원과 도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뺨을 때린 손을 잡지 마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개의 명품 가방이 시작한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복수의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지원처럼 선을 넘은 폭력 앞에서는 용기 있는 맞서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지원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맞서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원이 단순한 복수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어 더 큰 선을 실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나눠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도 지원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